먼저 안전도시국의 임승열 국장님이 집정호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기 예정이었으나 지금 시장님 결재 받으러 들어가고요. 먼저 건설교통부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승열 안전도시국장님이 결재를 마치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정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부총장 이광호입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 진행 순서는 관련 부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우리 저녁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임승열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먼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이렇게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국 정례 브리핑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극한 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에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런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하고 자료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상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에 우리 시는 이제 호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령됐다가 해제됐다가 그런 걸 반복하면서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장기간 내린 비로 토양이 이미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일요일 새벽에 기습적인 극한 폭우가 발생돼서 우리 시는 즉시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폭우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일 하루 동안에만 우리 시 예상 강우량 20에서 80mm를 뛰어넘는 254mm의 폭우가 내천면에 짧은 시간에 내렸습니다. 이때 내천면 최고 시雨量은 104mm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지난 20일 아침에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여 본청 근무자 2분의 1 출근과 읍면동 전 직원 출근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피해가 다 최종 집계된 사항은 아니고 어제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을 보시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쳐서 458곳이 조사되었고 주로 소그룹과 내촌면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 현황입니다. 이재민은 총 25가구에 3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마을 경로당과 모텔, 친척집 등에 피신하여 거주 중에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어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조사 담당관이 내촌면과 소로 피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피해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자 방문한 사안으로 우리 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공식적으로 다 건의를 드렸고 그분들의 현장 답변에서는 내촌면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소홀은 피해 범위는 넓지만 소규모로다가 발생되고 또 공공시설보다는 사유시설이 많은 관계로 좀 더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각 실과소별로 담당 분야에 다 지금 현장에 파견해서 피해 조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로 접수되는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는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출장해서 담당 분야 피해를 조사하고 있고 직접 NDMS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7월 27일까지, 사유시설은 30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조사단이 28일부터 30일까지 피해 지역을 직접 조사 방문할 예정으로다가 저희 포천시는 약 7월 30일경에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피해 조사는 그때까지 마무리되고 NDMS에 입력이 완료되어야 그분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 공무원들은 피해 조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복구는 지금 자원봉사 인력과 군인들을 지원을 받아서 오늘부터 내촌면과 소읍에 일단 중점적으로 투입을 했고요. 정리되는 대로 포천시 전역으로다가 해서 현장 복구가 필요한 곳에 즉시 인력을 배치해서 조기에 피해 복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네.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재난지역 때문에 그 경기도 행안부하고 지금 포천에 방문했다고 했죠? 예. 그럼 어디? 예, 어제 내촌하고 소으로 다녀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따져서 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를 요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에도 여하튼 정확한 피해 조사가 나오기 전에 피해 규모가 재난지역 선포 정도의 규모가 되면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재난지역 선포를 해라 라는 지시를 받고 행안부에서 어제 사전 현장 점검을 가평하고 저희 시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거는 일단 모든 게 이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재난지역은 자연적으로 유실되는 게 있고 인재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재로 이루어지는 것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나? 일단 피해 현황 전체에 대한 그럼 현황만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임대라고 하면 뭐 또 임대로 인한 뭐 책임은 그것도 별도로 하고 별도로. 재난 지원은 어차피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거기까지.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사무실 이사장 기관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추진된 수로관 등 인프라 정비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기후위기가 단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 중장기적인 대응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안전도시국은 지금 피해 사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이제 총괄 이제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고요. 그 이제 해당 분야별로다가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우리 저희 건설교통국장님 브리핑 때 그런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그 피해 금액이 5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국비 지원이 되고요. 50억이 안 되면 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된 상황으로다가는 지금 거의 9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될 거로 같고, 국비 지원이 된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에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그리고 지방비의 또 30%는 도비 지원, 이런 식의 지원을 받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에다가 선포된 지역, 그러니까 포천시 전역이 되면 좋겠고, 아니라면 대충면 서울면 만약 음이라도 지정이 되면 그때는 국비 지원이 25%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0%가 아니라 75%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관련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억이 피해가 났다라고 한다면 국비는 지원받게 되면 2.5배, 150억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원상복구가 아니라 상호복구다가 그 보상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사고 난 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강화된 그런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브리핑인데요. 아까 또- 25% 추가한다고 얼핏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50%에 25% 추가가 어느 경우 피해 금액이 50%, 그러니까 50억을 넘어가게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까 들었고 예, 그래서 우리 시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 이제 50억이 이제 뭐 전국이 확정된 건 아니고 피해 저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에는 50% 지원 대상자가 되고요. 재난지역 선포됐을 때는 거기에 더해서 25%를 추가 지원 받기 때문에 저희는 75%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저희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저희 시민안전과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 건설교통국에는요, 건설하청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하수과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조대룡 건설국장님부터 소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 또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량 건설하청 과장입니다. 전웅대 도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창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엽 수도과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김윤정 수도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태석 하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인 바른 성장 미래도시, 균형 발전 자적도시를 위해 사회 기반 시설인 건설하천, 도로, 상하수도, 교통 분야의 기획과 집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과별로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총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은 5개 과에서 3,292억 4,279만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144명의 직원이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하청과 소관인 장암재해지역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9억 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암리 이동갈비천이 밀집된 장소에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교량 2개소 재가설, 도로 개량, 홍수 방어벽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암교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의 기준에 따라 재가설되어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갈비천 뒤편 사향교는 공용주차장 방향으로 이설하여서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완료한 사진인데 여기가 장암교 재가설을 한 현장이고 여기가 사향교 재가설 공사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요거는 홍수 방어벽 설치를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하였고 이쪽은 콘크리트, 이쪽은 조망 거를 감안해서 50cm 정도 투명 유리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 양수장 송수관로 접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인면에 위치한 용담 양수장은 탄동지구와 초가지구의 농업용수 공급시설로 50년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관인면에서 운영 중이던 탄동, 용암, 용담, 초가 사정 1, 사정 2의 양수장 5개를 한탄강 땡 수몰로 인하여서 용담 양수장으로 통합하여 신규 설치 운영되면서 양수장은 2015년도에 개선되었지만 관로는 노후 파손으로 수명을 다해 매년 농번기시 영농활동 피해 및 유지보수 사업비가 증가하여서 본 사업으로 송수관로를 전면 정비하여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58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용담 양수장 이쪽이 용담 양수장이 되겠고요. 요쪽이 탄동지구 저류조가 있는 위치입니다. 요 아래쪽이 초가지구 저류조가 있는 위치고요. 요 양쪽에 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브리핑의 핵심 과제이자 저희 도로과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도로 이중 구착 방지 협업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 나눠드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로 정비 이후에도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의 개별 사업이 지각각 진행되면서 도로가 다시 파헤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도로 관리의 비효율성과 공공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과는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조정 중심의 정책을 전환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시 본청과 읍면동의 전 부서, 한전을 비롯한 KT, 가스공사, 군부대 등 유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협업 방식으로는 기관 간의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공사 시점과 범위 등을 조율하여서 정례화하여서 한 번의 불착으로 복수 공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례 협업 일정을 강력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일에는 도로과에서 협업기관 및 각 부서에 이걸 지함에서 수요 지출을 요청을 하고 25일에는 각 기관에서 도로 포장 및 도착 계획서를 도로과로 제출하게 되면 도로과가 중복공사 여부 사전 조율을 한 후 전체 공사 일정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일정으로 갑니다. 이를 통해서 부서 간의 공사 일정 간섭과 중복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산 시스템 기반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협업 체제를 전자문서를 비롯한 수기 행정과 회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시행착오 등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전산화된 도로굴착 통합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 수요 및 승인 이력 데이터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입력 시 중복 굴착 여부 및 자동 알림과 또 시뮬레이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사후 비용 절감 효과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도로 복구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동일 노선의 반복 굴착 방지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기대 효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도로 파손을 취소하여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 효율성 증대로 전 부서에 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원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간 신뢰 강화 및 협업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한 번 파고 한 번에 끝내는 도로 행정을 목표로 도로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공사 편의보다는 장기적인 도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간 분절보다는 시민 중심의 통합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포천천 둔치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우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리 지역으로는 포천천 둔치 구역 내 상습 침수 구간에 주차한 차량을 관리하여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가 업무 소관으로 배려 계층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10톤 기준 17,600원, 일반용은 36,600원이 감면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2자녀 이상,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전투기 옥폭 사고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했습니다. 다음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을 개량하여 시민의 안전 및 건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계속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3회 추경 예산에 수요를 감안하여서 6,2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접수 현황으로는 옥내배관 14세대, 공용배관 18세대가 접수하여 이 중 옥내배관 5세대와 공용배관 6세대를 공사하고 있고 3세대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회 추경 예산 확보 후로 포천 2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단계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으로는 기존 1일 3,600톤에서 같은 양이 3,6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요 기존에 있는 바로 옆에 같은 양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 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8년 3월까지이며 내천면 진목리, 음연리, 마명리, 신팔리, 소항리, 내리 및 가산면, 우금리 지역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4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량으로는 오수관로 32.7km와 배수설비 712개소입니다. 다음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천면 일원과 우금리 일원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서 포천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기호일보 박준기자입니다.
지금 이중구착장이라는 협약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네네. 당시에 그 도로공사하면 하고 나면은 또곧 이어서 사무실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을 해서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뭐 주민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따라서 과거에 그 제가 지금 아마 그런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통신, 뭐 전기 이런 거 같이 한다는 게 방법이 이기고 또 한 가지 도로과가 지금 주관하는 거죠? 주관 부서가 되겠죠? 네, 도로과가 주관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보면 그 인도인지 뭔지 거기에 뭐 전주 뭐 그냥 거기에 무슨 뭐 이정표 뭐 가로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인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타시군 잘 정비되어 있는데 벤치마킹 좀 해보시고 우리 시도 좀 선진화된 그런 행정으로 가로수가 그 시범 사업으로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안제시로 해서 뒤쪽으로 좀 어차피 도로부지 그 매입을 할 때 다 매입한 거니까 뒤쪽으로 빼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당시에 이가팔 무공간도로 거기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뭐 타고 다닐 수가 있어. 인도 기능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차피 도로가 서관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 이사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걸리셔가지고 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그 적극 경쟁을 좀 펼쳐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김종훈 위원장, 저는 저 이동 지금 그 갈비촌 있는 그 하천 정비에 대해서 좀 문의점을 했는데 거기가 그 지금 현재 그 불법들 다 처리됐어요? 그 갈비촌들? 갈비촌 불법은 이재명 대통령 지사 시절에 네. 정비가 됐고요. 좀 지금도 아, 그래 그거 전부 그 불법 건물들 다 해결됐어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배분경을 철거한 거고 이동 갈비촌은 그 하천부에 왔습니다. 현재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하는 것도 그 부분을 그 하천 이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뭐 하다못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폐천부지를 만들어서 불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원제.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네, 됐네. 가지고 있었던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홍수 방어법을 했잖아요. 그건 완전 개방으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그 건설 교통부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완전 개방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하려면 딱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철거는 힘들 불가능하기 거고. 때문에 그때 포천시에서 다 그 일단 진행했기 홍수 때문에 예방으로 일단 한 사업으로 가지고 그게 정비가 돼야만이 허가가 다 정리가 돼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지금 하수처리나 이런 것들을 물 막 내려버리잖아.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죠? 하수처리는 그 연결이 거기는 지금 배설비가 나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가스 아니 물론 지금 하천을 막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저기 배설비가 공공가스도가 설치된 지역이라서 지금 거기 갈비촌이 몇 개가 된다고 봐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갈비촌이 그 하천 물질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그게 지금 수십 년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 불법처리하고 그 하천으로 지금 그 사람들 그 갈비촌에서 하천으로 지금 물도 그냥 내려보내고 그게 정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어느 천년에 하신다고? 지금 이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여기 하천물이 다른데 지금 뭐 다리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부터 좀 먼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게 정리가 되려면 완전 재방구에서 거기 전체를 다 높여야 되는 그게 사안인데 당초에 설계 도면하고 옛날 그 주길수 과장님 계실 때 같이 진행하다가 그 중단된 건데 그거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건설교통부하고 그때 협의도 다 보고 다 진행했던 거 그런 거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가 그거를 중단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다른 사업도 좋지만 거기가 지금 갈비촌들 그 저기하고 그런데 하천으로 물 막 내려보내고 거기 때 그 여름이면은 그 계곡에서 노는 저기들